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좀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 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안 좋은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거든요. 아무리 싼 땅이어도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 있다던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땅을 이제 살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도심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도로를 접하지 않은 대지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거를 맹지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에다 짓는데 대지에 건물을 올리려면은 도로가 접해 있어야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는 맹지가 꽤 있는데 도심 지역에는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럼 맹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댔잖아요. 네. 그럼 땅 소유주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내가 내 땅에 건물을 못 짓는 건데. 근데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맹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맹지가 있고 만약에 내 옆 땅에 또 다른 땅이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옆 땅 소유주한테 협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옆 땅까지 같이 사버려야 돼요. 도로까지 접해 있는 땅을. 아, 그럼 맹지를 샀을 때 도로를 놓기 위한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옆 땅을 또 사야 된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싸더라도 맹지는 안 되겠다 그런 네, 거겠네요. 맞습니다. 도로가 있고 딱 맹지인 게 확연히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수가 있는데 맹지가 아닌 것 같은데 맹지인 경우가 있어요. 뭐 유튜버 중에 우리 러셀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땅을 갖고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맹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맹지가 아닌 줄 알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지적도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관악구에 있는 땅인데 딱 언뜻 보기에는 땅이랑 딱 접해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지적도로 딱 봤을 때 주변을 다 대지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도로에 안 닿아 있는 거죠. 그 이쑤시개라고 하는데 도로랑 내 땅이랑 그 사이에 이쑤시개처럼 딱 대지가 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지 못하고 사면 이제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지적도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지적도는 한국토지이용규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인근 건축사무소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북쪽으로 경사진 땅은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지하를 넣는데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지하는 지하인데 1층처럼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경사가 남쪽으로 되어 있으면 아주 좋은데 북쪽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조권이라는 건축법 그런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사졌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 북쪽으로 경사진 땅은 이제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을 위해서 사업성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일조권이라는 거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햇빛을 받으라고 낮게 지어라 이렇게 이제 정한 규제거든요. 근데 북쪽이 더 낮아져 버리면 이게 건물을 더 많이 깎아야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3층까지 짓고 4층은 반만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북쪽이 낮아져 버리면 3층도 반밖에 못 지어요. 그리고 4층은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입도 줄어들고 임대 수입이 줄어들면 건물의 매가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값을 주고 땅을 사더라도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진짜 건물의 수익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친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평이 굉장히 소중해요. 뭐 원룸도 5평짜리, 6평짜리 임대 시세가 많이 차이 나듯이 한 평 한 평이 굉장히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 대지가 낮아짐으로써 한두 평만 까이더라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저희가 사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 오래된 주택이죠. 근데 뒤에를 가보면 언덕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사진이 북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사진이 살려는 토지보다 훨씬 낮은 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옹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층부터 절반밖에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임대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일조권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위에다가 이제 붙여놨으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있는 땅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정확히 한 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예요? 개개인들이 다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봤을 때 너무 개개인들이 다 난개발을 해버리면 이게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뭐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가이드를 준 거죠. 그 가이드에 안 맞을 경우에는 아예 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좀 어떤 것들을 제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예를 들면 이 땅도 제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땅인데
가격도 괜찮아서 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 규제 사이트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딱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건축사한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내용이었냐? 한 필지 한 필지 땅 하나하나 다 개발하지 마라. 여기는 조금 더 쾌적하게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옆에 땅이랑 묶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 땅만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옆 땅이랑 같이 사서 건물 하나로 지어야 되는 가이드가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이 땅만 샀다면 아마 건축이 안 됐겠죠. 싸다고 잘못 샀다가는 억지로 옆에 땅까지 울며 겨자 먹고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못 샀을 경우에는 땅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땅만 갖고 있고 옆 땅이 만약에 안 팔았다, 안 판다. 그러면 사실 이제 완전히 묶이는 거죠. 이런 거는 토지 이용 규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도서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건축사 가서 물어보는 게 편하다고 한 이유가 보통 100장, 200장 정도 됩니다. 그걸 일반인이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고, 뭐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인처럼 묶여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필지를 통합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확인하고 토지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사에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건축사 같은 경우에 찾아가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얼마나 생각을 하고 봐요? 가벼운 상담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토지를 들고 이거를 검토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도면을 그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검토받는 이제 그런 행위는 보통 뭐 적게는 2~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받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내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2~30만 원을 아끼려다가 정말 몇 억을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지불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수업료라고 좀 생각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땅을 사실 때 웬만하면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사시는 게 좋은데 뭐 오각형이거나 아니면 뭐 삐뚤삐뚤한 모양, 자 이런 땅을 이제 부정형 토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부정형 토지를 사는 걸 비추천드리나요? 땅이 부정형이라 하더라도 막 1000평, 2000평 이렇게 넓어버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작은 토지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부정형이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겠죠.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게 보통 50%나 60%만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건물 모양은 일반적으로 네모나겠죠. 땅이 네모나면 50~60%만 건물을 올리더라도 건물도 네모나게 하면서 주차장을 놓거나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데, 땅 모양이 부정형이면 건물도 그러면 안 이뻐지거나 건물을 네모나게 짓더라도 50~60%가 아니고 더 작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도 낮아지고 돈이 안 된다는 뜻이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땅의 모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거는 이제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빌라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좋은 것 같아요. 직사각형이 좋고 그 직사각형 모양도 양옆으로 긴 직사각형보단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이 더 건물 짓기 좋은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대표님? 자, 마지막 5번째는 이게 굉장히 사실 크리티컬한데, 공부 안 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냥 산 땅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컨설팅 받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 아닐까요? 상담을 오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일단 이분은 뭐 건물 짓고 이렇게 땅 볼 줄을 아예 모르는 분이었고 5년 동안 알았던 지인분이 PM 회사의 아예 대표였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보니까 토지비도 시세보다 높았고 건축비도 실제로 공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정확도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해서 좀 땅을 헐값에 그냥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땅값이랑 건축비랑 했을 때 필요한 자기 자본은 한 4억 정도면 충분하니 4억만 나한테 투자해주면 내가 건물 지어서 수익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 수익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역서랑 공사비 견적서랑 이런 걸 저희가 상담 와서 보니까 실제 공사할 때는 8억이 아니고 10억 초반까지도 들 것 같고 땅도 그렇게 싸게 산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이분이 약속했던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예상한 분양가보다 실제 거래되는 분양가가 많이 또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안 나고,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4억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고 4억을 투자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돈이 부족하겠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 더 돈을 투자해라 하면서 대출을 땡겨가지고 총 6억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끌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자는 나가는데 그렇다고 사업이 진척되지는 않으니까 완전 그렇게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오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봤자 어차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그 땅 있는 상태로 바로 매각을 해서 본전이라도 찾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드렸고, 이제 계속 이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이제 어느 정도 손절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좀 아쉽지만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거를 좀 추천드렸죠. 자, 지금까지 땅을 사실 때 꼭 피해야 될 유형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실 때는 땅의 모양이라든가 가치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5번째 유형처럼 내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땅을 계약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